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법원경매, 실전경매고소 양성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경매 고소가 될 수 없을까라고요. 그 대답은 될 수 있습니다. 도기한과 부자되기 과정은 이론 부분의 법원경매 최고위 과정과 실전 부분의 1:1 PT 과정 2회, 시세 분석, 명도 화법, 포커스 과정, 그리고 컨설팅 비용 100만원 할인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원경매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전 투자를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배우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수가 되는 패키지. 도기한과 부자되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5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도기한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유인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 빔으로 이렇게 쏘려고 했는데 제 스타일이 또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요거 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맡은 거는 3시간짜리 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목을 기초 상식하고 성공 사례로 이렇게 이미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걸맞춰서 3시간 코스로 어떻게 하면 현재 이 수강생들의 특징에 맞춰서 가장 아름다운 강의를 해볼 수 있을까? 그래, 어떤 법원 경매하고 공매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경매하고 공매가 어떤지, 어차피 여기서 이제 들으신 다음에 심층적으로 파실지 말실지를 이제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장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두 번째 색칠해놓은 게 있어요. 팟캐스트 도기한의 경매왕 이렇게 이제 적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보면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계열에서도 팟캐스트가 뭔지는 아시는가요, 혹시? 팟캐스트. 모르세요? 왜 작년, 재작년에 유명했던 낙곰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걸 팟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이걸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몇 회 이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수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나 이럴 때 들어보시면, 어차피 이 강의라는 게, 경매라는 것은 이제 관악산 하나를 그냥 정복하는 것처럼 관악산처럼 넓습니다. 이게 크고, 그러니까 초보자들 또는 경매를 10년 했네 20년 했네 해도 이 진술을 몰라서 항상 초입에서 버벅거리다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강의들이 올라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강의들을 많이 자주 들으시다 보면은 오늘 여기서 들으시는 2-3시간짜리 강의를 보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이폰에서는 팟캐스트가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안드로이드 폰 있죠? 삼성폰 이런 거에서는 올 팟캐스트라는 앱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옆에 이제 부하 직원이나 동료한테 아는 분에게 깔아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도기한의 경매왕을 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수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다양한 사례들도 나오고 법적인 지식도 나오고 투자에 대한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요. 어떤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밑에 있는 도기한 한별넷으로 하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를 드릴 내용을 이제 뒷장을 넘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제가 내용이 법원 경매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올바른 경매 공부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경매하고 공매, 그죠?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법원 경매하고 공매에 대한 어떤 비교, 투자 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걸 좀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경매에 대한 성공 사례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구나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경매를 할 때 보면은 얼마를 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좀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500 가지고도 하죠. 주식 해보셨나요? 예. 혹시 그 경매를 해보신 분도 계시나요, 여기에요? 예. 얼마나 해보셨나요? 딱 두 번 했어요. 언제 하셨는데요? 3년 전에 두 번 했어요. 예. 3년 전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셨어요? 그냥 딱 임야하고요. 임야. 전담. 전다. 그 직접 짓고 사시려고 한 건가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돈을 투자하실 때, 그거는 이제 나중에도 배우시지만 자본 운용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돈 10,000원을 들고, 옛날에 보면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000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주일을 살 것인가? 그런 걸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벌어다 드린 그 월급으로 집안에서 어떻게 살림을 잘할 것이냐. 살림을 잘하기는커녕 맨날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왔다고 잔소리를 들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본인의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인 것처럼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진 얼마를 가지고 임야와 전답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월세가 나오는 걸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보유하다가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남길 우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매라는 걸 하기 전에는 우선 내가 이걸로 뭘 할 것인지를 구상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떤 특수 목적이 있어서가 임야 전답을 산 게 아니라면 순서에서 위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걸 사면은 원전이 많이 회수되거든요. 그래서 집은 집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생기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제 땅으로 우선 먼저 들어가 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자본 운영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살짝 힌트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하겠고요. 자, 그럼 1교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돈 벌긴 어렵고 잃기는 쉽다. 이거가 이제 오늘 그 퇴직을 예정하신 분들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 경험상 통상은 이렇게 퇴직을 예정을 하시면 옆에서 이제 팔이 꼬이듯이 꼬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미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차피 나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갈수록 고정수입은 하락하고 지출은 증가되죠. 자녀가 있으면 또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까지는 신분 때문에 어떤 투자에 대해서 내가 대놓고 이렇게 노력하지 못했고 기술을 닦지도 못했지만 너무 기술을 닦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 쪽에서는 애기 같단 말이죠. 그죠? 투자 쪽에서는 애기 같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유혹을 당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먼저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퇴직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유형이 그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투자 유형, 여기에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짚어드리면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가 하는 법원 경매, 여러분들이 오늘 수강하시는 경매도
원금 보장은 기본이죠. 주식하고 펀드는 망하면 휴지 조각 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위기가 와도 집은 있다 이거죠. 그죠? 땅대로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필수재화죠. 금덩어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은 올 수는 있지만 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원금 보장 형태고, 또 부동산이라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지 부자가 아닌 역사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서브프라임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그 책에서도 부동산이 대폭락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전셋값은 전셋값대로 많이 올랐죠? 그죠? 대폭락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필수재화이기 때문이죠. 집을 떠나서 산이고 들이고 가서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재화다. 그런 거를 인식하셔야 된다. 부동산으로 투기한다라고 인식하는 시절은 솔직히 많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가 98년대 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연 게 2002년 이쯤 되거든요. 그때는 투기니 뭐니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너무 하나 딱 사서 아무런 노동도 안 하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딴짓하고 있을 때 돈이 몇 억씩 벌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삶인데, 그때는 어떤 도덕적인 지탄으로 많이 하고, 저도 제 친구들이 공무원들이 있는데, 대놓고 돈 얘기를 하면은 조직 내에서, 얘는 좀 이단화 같은 평가를 받는다. 요즘에는 이제 재테크 동호회도 있고 막 그러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시절을 여러분들이 아마 투기 시절, 돈에 대해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시절을 사신 거잖아요. 맞죠? 네. 예. 호응을 하셔야 졸음이 안 옵니다. 날도 덥습니다. 벗을까요? 예. 에어컨을 안 틀어주시는구나. 28도요? 시간이 예,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원금 보장을 먼저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두 번째에 나오는 확정금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제 그 원금 보장하고 확정금리 다음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분양으로 많이 나오죠. 분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통상 세를 받는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분양받습니까?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습니까? 상가 오피스텔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받으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혹시 미리 접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은 최고의 소매 시장이죠. 그죠? 일종의 우리 신차를 살면은 오늘 1시간 타고 갖다 팔아도 몇백 까이죠? 그죠? 1년 타면은 한 반값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3년, 4년 있다가 중고차를 사면은 감가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난 중고차 싫어하고 신차를 또 삽니다. 그래도 그러면 뭐 본인이 선택이니까 좋은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일부만 예를 들면 4억에 분양을 받아도 한 2, 3년 지나면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그래서 통상 세를 맞추면 내가 한 4, 5억을 투자하면 또는 2, 3억을 투자하면 월 한 80에서 100 나온다더라 이러면 거기에 후딱 넘어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중에 한 30%는 넘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런 순간 재산이 이제 반 정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분양이라는 것은 그 구조상 동네 지역 정서보다 반드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게 샀으니 마진이 없는 것이죠. 분양을 받아서 피가 붙은 거는 옛날에 이제 개발 시대에 아파트 피가 붙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그 유혹의 대상이되는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것들이고, 요즘은 또 아파트 피도 잘 안 붙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투자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제 뭐 주식 펀드는 당연히 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서브프라임 사건 나는 2008년 이후에는 기획부동산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또 강의를 어디를 하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한 6천인가 7천인가를 또 이상한 땅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그냥 돈 날린 셈 치십시오. 통일될 때까지 안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내가 판 것도 아닌데,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이렇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은 땅은 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미 질러버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땅을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자본의 운영, 즉 최적의 어떤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이 어떠세요? 한 2억 정도면은 인생이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뀐다. 또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안 바뀐다고 생각한 이유. 2억까지 뭐하냐? 어디 뭐 전세 보증금밖에 안 된다. 2억 가지고 팔자가 바뀝니다.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경매하고 공매에 대한 어떤 실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고요. 실제로는 경매하고 공매를 몇 년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실체를 잘 모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초심자들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경매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그럼 실체는 뭐라고 하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부동산 도매시장. 도매시장이라는 걸 꼭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거나 뭘 할 때는 도매상인한테 소매상인한테 옷을 사죠. 백화점은 최상위의 소매 계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방에 살든 뭐 하든 하면 주로 동대문 남대문에서 옷을 띄운 사람한테 옷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것은 다 소매에서 사기 때문에 도매하는 사람이 돈을 벌죠. 그러면은 부동산의 도매 시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경매하고 공매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온라인에서 G마켓 이런 데서 쇼핑을 하면서 야 여기서 사면은 몇만 원 싼데 왜 저기 가서 사냐라고 하시지만 부동산은 몇만 원 싼 게 아니고 몇 천에서 몇 억도 싼데 그런 시장은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럼 경매하고 공매가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 수입된 지 3년 됐냐?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 있었다 이거죠. 그죠? 중국 공산당도 경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경매가 있고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 부동산의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도매시장이면은 그때 거기서 사면은 마진이 있겠죠? 마진이 있겠죠? 그거를 1단계 이득이라고 합니다. 1단계 이득. 그렇죠? 시세에 대비해서 싸게 샀으니까 1차적 이득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어떤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 보면 부동산은 사놓으면 오르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옛날에 저희 아는 분이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적이 있는데 공군사관학교가 옛날에 지금 관악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 쪽이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앞에가 다 논밭이었다 이거죠. 근데 공군사관학교에서 점심 때 주는 빵 한 개면 밖에 있는 논 한 평을 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빵을 먹지 말고 논을 사지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될지 몰랐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쌌었습니다. 이게 보면. 저도 서울에 올라온 게 88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방배동 땅값이 250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2,000 넘죠. 그러니까 그때 좀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뭐 아시죠? 뭐 이 지역 다 경기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대부분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 인생이란 게 뭐 무상한 거니까
뭐 그런 게 뭔 소용이냐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돌이켜서 보면은 진짜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죠. 그때 내가 좀 하면 어땠을까? 하다못해 10년 전에 땅값을 사놨어도 이 경기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른 지역이 많았을 것인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면서 싸게 이득을 보는 1차적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르는 2차적 이득이 또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 요즘에 부동산이 좀 떨어졌으니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처지는 최근 5, 6년 사이에도 부동산은 오른 데도 많았습니다. 아파트가 떨어진 데도 많았지만, 제가 아는 우리 가르치는 회원도 수원 어디에 사는데, 여기는 5천이 올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떨어지면은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고, 여기는 떨어지고 저기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걷다가 어떨 때는 머리 두통은 있는데, 팔다리는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운동하다가 무릎은 다쳐도 다른 데는 또 건강한 것처럼 한국이란 나라도 이렇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속성이 뭡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은 돈 번다 이거죠. 연구를 한 사람은. 자, 우선은 경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이득이 있는데 사면서 얻는 1단계 이득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고요. 2단계 이득은 노동하고 상관없이 얻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제일 앞에 보면은 4차원의 세계 같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4차원의 세계라고 해놨냐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딜 가도, 재화는 비싸게 팔리지 깎아서 팔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비싸게 팔죠. 볼펜도 여러분들한테 생산을 해서 비싸게 팔았다. 종이도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소비자는 비싸게 삽니다. 맞죠? 그러나 경매라는 것은 한 달에 20에서 30%씩 깎아줍니다. 할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백화점 할인 행사를 하듯이. 20%면 1억에 20%면 얼마인가요? 200? 2천입니다. 5억짜리가 20% 깎이면 얼마에 깎이죠? 1억이 깎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가가지고 뭐 몇만 원 아꼈다고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몇 천씩 깎인다. 그죠? 마트에서 한정판으로 얼마짜리 싸게 줍니다. 그러면은 아주머니들이 천천히 카트를 끌고 갑니까? 미친 듯이 끌고 갑니까? 네? 미친 듯이. 근데 큰 돈을 깎아준다고 꼬셔대고 해도 안 가? 자, 그런 증세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물질? 무지. 예, 맞습니다. 그걸 내가 정말 옛날에 알았으면 내가 지금처럼 그 수행자처럼 앉아 있었겠어? 몰라서 그랬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이 그 한국이란 나라의 어느 시장에도 없는 구조다 이거죠. 맞죠? 깎아주는 구조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정말로 경매 이외에 또 깎아주는 시장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거기에 또 했을 거예요. 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단돈 몇 푼이라도 싸게 사면 돈 버는데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죠. 근데 이상하게 경매 공매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세계의 룰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특이하다. 4차원의 세계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핵폭탄 같다라고 말을 한 거는 뭐냐면, 이 기술을 제대로 터득을 하면, 인생을 바뀌는 게 찔끔 바뀌는 게 아니고, 확 바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론 능력이 없으면 몇백을 벌겠지만, 능력이 있으면 몇 억도 법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한 1년에 5천 못 모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한 20년, 30년에도 10억, 20억은 죽어도 못 모읍니다. 그죠?
부동산으로 튀겨지지 않고서 급여 모아서 10억 모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10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모으려고 해도 월 100씩 8년인데, 그죠? 1억 모으려고 해도 8년인데 10억을 모으려면 월 100씩에서 80년씩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아기가 월 100씩 적금을 들어서 80살이 돼야만 10억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되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맞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기본 조건이 뭡니까? 재테크를 안 하면 장수. 그죠? 안 죽고 한 200살쯤 살면 돈이 되는 모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조금 더 획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한 5년, 10년 고생할 것을 한 1년, 2년 안에 땡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 도구를 가진 사람은 좀 편하게 살 거고 그 도구를 못 가지면 항상 그대로 살 거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내가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계셨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되고 그래서 핵폭탄처럼 진짜 엄청나게 바뀐다는 것을 이제 경험자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초심자 입장에서는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경험을 하고 아는 사람들이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수두룩 천지라는 거예요. 그죠? 주식에서는 돈 번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경매에서 돈 번 사람 찾는 것은 너무 널려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 특수한 직업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밖에서는 다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제 배우는 사람 중에는 23살, 24살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벌써.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실체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부산 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타는 것이 어디죠? 경부고속도로죠. 그럼 경부고속도로를 그 입구를 탁 찾을 때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혹시라도 부산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떠나요? 여러분들 타보시면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고 타죠? 예, 경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타면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처럼 믿음이 좀 필요하죠, 재테크는. 일단 안 믿으면 안 시작하니까. 그래서 뭔가 믿음이 좀 필요해서 선험자 입장에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이 정도로 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명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수들이 쓰는 검이죠. 아주 날이 잘 들고 상대방 병기를 다 베어버릴 수 있는 훌륭한 도구죠. 그러나 명검은 쫄병이 드는 겁니까? 장군이 드는 겁니까? 장군이 드는 겁니다. 병장기가 무겁고 예리하고 이러면 쫄병이 들 수가 없어요. 즉 팔하고 손의 힘, 그 다음에 어떤 무술, 즉 검도 다루는 기술이 있겠죠. 그런 기술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장식용 검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획기적이고 폭발적인 것도 결국에는 어떤 그 기술, 나의 몸이 장군처럼 돼야만 훌륭하게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야, 그렇게 경매가 훌륭하고 좋은데, 왜 경매로 이렇게 떼부자 되는 얘기는 별로 듣질 못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내 옆집 사람도 부자가 돼서 했으면 내가 이루고 살았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실체를 제대로 모지 못하고 기술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뭘 배워야지 경매 고수가 될 수 있겠는가? 요거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효과적이라면은 내가 진짜 뭘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야, 공무원이야 하면은 정년이 보장되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게 좋아. 은행 대출도 좀 저리로 나와. 자, 그러면 나 공무원 해볼래? 예. 그러면 공무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야, 시험 과목이 있는데, 몇 급이 있고, 요거는 무슨 과목을 해야 되고, 여기서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상담해 주시죠. 예. 그런 것처럼, 경매라는 걸로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어떤 그 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영수를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듯이 과목이 있습니다. 한 3과목 정도가 있는데